예, 안녕하세요. 아카스타 카페장입니다. 예, 오늘은 윙이푸드 그리고 RFHIC 그리고 후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윙이푸드부터 살펴볼 텐데요. 지금 윙이푸드가 올라간 이유가 시진핑이 방한한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진핑이 방한한다는 이슈는 8월 초부터 8월 중순부터 계속 이슈가 됐던 거였죠. 그러면서 현재 중국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과연 뭘 조심해야 되고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윙이푸드 같은 거는 상장한 지 또 얼마 안 됐고 차트적으로 자료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긴 한데 현재 상한가를 가고 오늘 1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일단 2,000원 그리고 2,75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2,550원이 있습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고가를 딱 찍고 내려왔는데요. 일단 2,000원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할 때 들어온 물량입니다. 그래서 2,000원을 기준으로 지지와 상승을 반복할 수 있는 자리이고 그 다음에는 2,550원 당연히 지난 3, 4, 5월에 올랐던 그 가격에서 많은 매물대가 포진하는 자리가 2,550원 자리입니다. 그리고 2,750원 자리도 이런 매물대 하단 부분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윙이푸드한테는 굉장히 고비일 수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너무 많이 터졌어요. 지금 현재는 올라가더라도 여기 사이에서 분명히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존재를 하고 현재는 여기 위에 있는 물량보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물량들이 윙이푸드한테는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음봉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버틸 수 있는 건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여기 당연히 이제 2,000원 구간입니다. 떨어진다면은 2,000원에서 2,250원 이 사이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다시 매수를 한 다음에 슈팅을 먹을 거라면은 진입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종목까지 연속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오시는 것을 약간 비추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만약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기회를 계기로 조정을 여기까지 줬다가 이 물량을 터치하러 가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4,365만 주의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제 윙이푸드 같은 경우는 4천만 주가 상장 주식수예요. 이런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단히 올라가기 힘들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올라가는 경우는 약간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시 눌림목에서 매수를 한다고 치더라도 이런 매물대 밴드에서 매도하는 걸 추천드리고 나는 정 안 되겠다. 이걸 뼈를 묻겠다 하시는 분은 반매도를 하고 나머지 들고 가시는 것도 도전적인 방법이 될 듯 합니다. 이 시진핑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방한을 한다 하면서 결국에는 오지는 않았죠. 아무래도 북한과 이제 미국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방한을 안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진핑도 말을 많이 바꾸는 편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이 나오게 된다면은 당연히 하락하는 거 불보듯 뻔하니까 이런 포인트들을 잘 보시고 매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드가 풀린다면은 이게 지금 연속 상승할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윙이푸드 같은 것은 그 이후에는 신경 쓰지 않는 게 좋겠고 특히 윙이푸드 같은 경우는 되게 외국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뭐 내외국인이나 뭐 일반 외국인 같은 수급에 약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외국인이 팔기 때 시작하면은 하락이 예상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현재 갖고 계시다면은 만약 내일 운이 좋아서 슈팅이 나온다면 그대로 파시기 바라겠고 그게 아니라면은 내일 파시고 밑에서 다시 잡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RFHIC 종목입니다. RF 같은 경우는 상승이 예견 돼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RF 같은 경우 여기 빠진 거 보이시죠? 여기 빠진 게 무엇이었냐라고 보시면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 부과를 하고 무역전쟁이 고조화됐을 때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하락 때마다 이렇게 매수를 하는 포인트를 잡았어야 되는데요. 아카스타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팔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여기서는 못 잡았었는데 이게 왜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올해 2019년 같은 경우는 통신장비 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통신장비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통신장비 끝물이다 또는 아니다 이렇게 막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제 RFHIC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 화웨이와 거래를 했었습니다. 그때가 어떤 시기였냐면은 중국이 4G LTE를 막 깔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RFHIC 같은 경우는 재도약의 시기였겠죠. 그리고 이제 국내 5G가 조기 상용화가 되면서 트랜지스터 같은 부품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자 RFHIC는 큰 상승을 했었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박스권을 그리면서 행보를 했었는데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미 중국에서는 그 5월 사이에 주파수 경매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중국도 상용화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조기 상용화 시점이 9월이었는데 현재는 9월 20일 이후로 연기된 상태죠. 이게 아무래도 전문가들 말로는 10월까지도 연기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뭐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뭐 얼마 남지 않은 시기인 건 맞습니다. RFHIC 같은 경우는 화웨이와 거래했던 전적이 있다 보니까 국내 매출 말고도 중국이 상용화를 했을 때 수출가에 더해진다면은 매출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화웨이 수혜주로 편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게 조기 상용화 얼마 안 남았으면은 올라가는 거는 불보듯 뻔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던 주주들 빼고는 새로 진입하기 어려운 시점인데요. 이거는 굳이 진입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화웨이에서 50개 도시를 다 만든다고 하니까 이제 RFHIC가 얼마나 수출할 수 있을지 이것도 고대가 됩니다. RFHIC 같은 경우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 일단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5G 상용화가 제일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출 구성 어떻게 되느냐라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 트랜지스터가 60%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전력 증폭기가 37%로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별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분기가 지날수록 전력 증폭기 같은 경우는 매출이 상승하는 구간에 있고, 트랜지스터도 상승하긴 하지만 전력 증폭기 매출이 너무 급상승하기 때문에 오히려 트랜지스터의 비율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트랜지스터가 75%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아시는 분들은 이것까지 판단하실 텐데요. 이제 RFHIC는 군사 레이더 같은 그런 부분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레이더 같은 경우는 되게 민감한 장비이기 때문에 대충 5년이면은 1차 노후화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레이더 같은 경우는 2018년에 많은 수주를 했고, 다음 레이더까지 수주를 하려면은 2022년까지 기다려야 될 정도로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걸로는 관심을 안 가셔도 될 듯 합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RFHIC가 많은 매출을 못 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레이더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너무 많은 레이더 수주를 해가지고 2019년에는 이제 레이더 수주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이 깎여 나가면서 이제 트랜지스터나 전력 증폭기 같은 이런 통신 장비용 부품들이 상승을 하면서 서로 상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매출이 많이 적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화웨이까지 계약을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매출은 이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죠. RFHIC 컨센 같은 경우는 크게 잡히진 않지만 화웨이와의 거래가 된다면은 크게 잡힐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이제 군사 부문에서 지라갈륨 시장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느냐라는 것을 2024년까지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런 레이더용 시장 같은 경우는 2021년이 피크라고 알고 있어요. 2019년부터 계속 상승하는 위치에 있고 2021년부터는 다시 하락하는 그런 사이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뭐 참고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알아두시고 현재 매출은 이것 때문에 정체되어 있고 향후 중국이 상용화를 했을 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어서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후성입니다. 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화수소 관련주로 많은 상승을 했었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대표이사 중에 이제 송환주라는 대표이사가 있는데 12만 주를 갖고 있었는데 이런 수혜주로 상승하자 이제 11,800원에 약 7억 원가량을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6만 주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송환주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오늘뿐만 아니라 이런 시기에도 장내 매도를 통해서 이익을 가져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6만 주를 매도했고 현재 6만 주를 갖고 있는데 솔직히 6만 주가 그렇게 사이즈는 영향은 아닙니다. 11,800원에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11,800원. 예, 여기입니다. 11,800원이 여기인데요. 일단은 적게 매도했든 많이 매도했든 간에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주주가
매도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악재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이 악재를 이용해서 세력이 있다면 컨트롤하는 건 마찬가지고요. 현재 거래량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위험한 상황은 아닌데요. 현재 11,800원을 기점으로 계속 맞고 떨어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셔야 될 게 이런 자리를 보시면은 너무 많은 물량이 내재되어 있어요. 다음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마 1,5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서 맞고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박스 안에서 맞고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추후에 오르더라도 일단 맞고 떨어지니까, 만약 갖고 있으신 분이 홀딩 하신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팔고 다시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공시가 나왔을 때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여기 22일인데 여기 어제 것까지 한번 포함을 시킬게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자리 있죠. 대주주가 매도한 자리와 그리고 물량이 모이는 자리를 나중에 물량 소화를 하고 가야 됩니다. 이건 그냥 갈 수가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사고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이것은 단기적인 영향이 아닐 시에는 이런 거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올랐을 때 물량을 아주 많이 털고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온다고 한들 크게 소용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6월달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많지 않은데 현재는 거의 600만 주에 육박을 하죠. 6월 같은 경우에는 한 300만 주 정도 됐었는데요. 600만 주라고 하면은 엄청 좀 많은,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쇼커버링이 나올 수는 있다는 소리긴 한데요. 일단 하락을 한다면은 뭐 이런 자리에서, 여기 매물대가 버텨주는 자리 있죠. 이런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거나 해가지고 1,500원부터 매도 관점을 가지시고 1,500원 그리고 11,000원 사이에서 넘어간다면은 일단 반 정도를 파시기 바라겠고요. 그 이후에 더 파실지 마실지는 본인 스스로가 선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후성 같은 경우는 바로 올라가기 힘든 자리니까 꼭 이런 포인트를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